민법 2회차. 오늘은 민법 4면에서 20면까지 복수. 자연인, 권리의 주체, 권리 능력은 내일 합니다. 사면 상단. 민법의 법원. 법원이란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뢰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사적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서 및 제1차적인 법원을 법률 이름을 명시하여 성문법 조율을 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처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된다. 또한 제1조에서의 법률은 널리 재정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령, 규칙, 조약, 자치, 법규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법원은 기준이 법률, 간섭법, 조리.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존재.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강행되게 이른 것을 말한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존재할 것. 법적 내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적 확신을 얻었을 것. 법적 확신 내지 법적 핵심을 얻어야 간수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얻어야 간수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간습이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제 법질서에 반하지 않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제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제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제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종중 공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자녀의 성가본이 모의 성가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관습법의 효력,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관계, 보충적 성격,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의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을 법원은 판단의 기준이 성문법, 법률, 관습법,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조리. 관습법의 의의는 요건이 관행, 법적 확신, 전제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확신은 관행, 법적 확신, 판결.
구조 최상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전체 법 질서 위반하지 않는다. 전체 법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단 관습법의 의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와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전체 법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확신이란 말은 뭐 관행적인 것, 그리고 성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판결에 있어서는 확인이 있어야 된다. 전체 법 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법 구조상으로 보면은 최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인데, 효력으로 보자면 소문법과 간수법을 보면은 소문법이 우위에 있고 간수법이 좀 밑쪽에 있다. 그래서 보충적인 효력적이고 소문법과 대등하지는 않다. 종래 종중한 남성 판례, 종중의 후손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과거 간수법은 성년, 그러니까 남성만 인정이 되었지만 현재 판례는 남녀 평등의 이념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남성만 존중하게 되는 것을 법적 효력이 가지지 않게 되었고, 구성원은 조리에서 성년과 성년이고 남녀 불문으로 당연히 가능하게 되었다. 중적인 성격. 사이에 거듭된 가능. 사실인 간습. 간습법과 같은 한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간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사실인 간습은 보충하는 기능, 그리고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간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성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 성을 바꾸면 이제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가본에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제하고 실면하게 되면은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구별 개념, 호의 관계. 호의 관계란 뭐 하나의 커플 사이를 말하는 것 같아.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커플 사이처럼 결혼으로서 완전히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닌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보다는 이제 을과 갑이 있고,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야. 남자친구의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여자친구가 이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지. 그래서 민법의 대표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750조. 계약상 채무, 일단 민법의 대표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을과 갑 사이는 계약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불성립이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기 때문에 유효가 아닌 무효이고, 하지만 750조에 기한 750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갑이 을에게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해행위 위법성이 발생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능하고, 담보 이 두 개만 일단 먼저 외워놓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상 채무 불이행. 이제 만약에 원고가 그 갑에게 그 일반 권리에 의해서 계약상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어. 그 원고가 갑에게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내린 결론은 청구 기각이야. 왜냐하면 처분권주의거든. 그러니까 이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유는 뭔가 을의 주장은 을이 승소를 하면 청구 인용을 할 수 있고 을이 패소를 하면 청구 기각이 되는 거다. 상담. 구면 상단 형성권. 형성권은 각각 을이 있을 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맺었고 매매 계약 자체는 계약을 맺는 거는 유효해. 하지만 취소 사유는 되지. 제한 능력자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이제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취소 사유는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갑의 권리가 존재했다가 권리가 소멸이 되게 되는데 갑이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형성권에 의해서 상대방 을이 뭐 승낙하든 승낙하지 않든 그 허락은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그래서 소급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취소하는 사유는 제한 능력자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거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본인과 법인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갑 본인과 을 대리인이고 갑이 법인이고 을이 대표자면은 대리권과 대표권이 있는데 이 대리권과 대표권은 모두 타인을 위한 것이다.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가 없고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권리의 주체에게 주어지는 힘을 말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권한이다. 그리고 물권, 채권. 인격권은 일단 침해된 이후에는 완전한 회복 등이 어렵다는 수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정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을에게는 이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처음엔 유효했지만 유효했기에 권리가 존재했지만 결국에는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거네. 그리고 구면 판단. 권리도 경합이 될 수가 있다. 전세권 설정자. X아파트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전세금 3억 그리고 전세권 등기권을 줬고 을은 갑에게 전세권 3억을 줬고 갑은 이제 을에게 뭐 전세권 등기부를 줬겠지. 근데 전세권자인 을의 가실에 해서 화재가 났고 이 X아파트가 매실이 됐고 갑은 이 을에게 3억 그 전세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지.
근데 이제 갑은 권리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일단 계약상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냐. 이제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고 또 을의 가실이 있었고 갑의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중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따블이 안 된다는 거지. 청구도 안 되고 총 6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 3억 그리고 전세금 3억까지 해서 뭐 6억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다. 복수의 채권은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해서 다른 권리의 소멸, 시효, 중단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면 중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성격,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행동해야 되고, 구배 개념으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있는데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의칙의 파생 원칙은 아니야. 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나타낸다. 규범적 성격의 인정 여부. 신의칙의 규범적 성격과는 강행 규정성과 직권 조사 사항. 강행 규정에 해당하면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특약은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이며 피고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노트를 먼저 보고 이게 좀 도식화 시킨 다음에 책을 보니까 오히려 책이 더 빨리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는 노트를 먼저 보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와서는 OX와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는 것으로. 문제를 먼저 풀고 OX를 보는 게 낫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어제가 어디까지 봤더라? 어제가 신성실의 원칙까지 봤네. 그리고 자연인 전까지 본 것 같아. 사실 문제를 한번 보고 이제부터 민법 공부는 먼저 객관식 연습으로 문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파트의 그 개념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복기하면서 외우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복기하면서 외우는 걸로. 11면 중단, 직권사항, 원칙적으로는 강행규정은 규정이 관계가 없냐, 있냐에 따라 없냐가 있는데 관계없는 것은 규정과 관계없는 행위는 임의규정이고 합의에 의해서 유효가 되고 관계가 있다 하면은 강행규정이고 합의가 안 되고 무효이다. 아예 이제 신의치기에서 금지가 된다는 것 같은데. 신의치기 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등의 특약은 강행규정이고 신의치기 규범적 성격 인정요.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94쪽에 105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나. 105쪽. 임의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나머지 파트는 잠시 운동하고 나서